대기와 해양의 위도별 에너지 수송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고요. 이 그래프랑 같이 봐야 될 게 위도별 복사 에너지량과 에너지 이동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따른 에너지 과잉 지역과 부족 지역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적도 0도를 기준으로 한 38도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8도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때 38도 부근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지만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라는 거. 왼쪽 그림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왼쪽 그림은 위도별 에너지 수송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방향은 에너지가 북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수송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남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수송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0도를 한번 기준으로 해볼까요? 0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북반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쪽은 북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남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0도를 기준으로 북쪽 방향 같은 경우는 해양과 대기의 에너지 수송이 플러스다라는 거. 그러면 북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수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0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서는 북쪽 방향으로 대기와 열의 해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또 0도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마이너스, 즉 남반구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남극 쪽으로 수송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도별 에너지의 수송량에서의 그래프의 이 밑면적을 다 더한 값이 뭐가 되냐? 대기와 해양이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운반한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해양과 대기 중에 그래프의 밑면적이 대기가 해양보다 더 면적이 넓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기에 의해서 수송되는 에너지의 양이 해양에 의해서 수송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와 해양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대략 40도 부근, 그러니까 40도 부근 근처에서 대기 플러스 해양의 에너지 수송량을 합한 값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위도가 38도가 되는 이 지역이 되는 거죠. 위도 38도는 에너지가 부족하지도 않고 과잉하지도 않은 지역이지만 남는 에너지가 38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기 기억, 에너지의 총 수송량은 대기가 해양보다 많다. 그쵸? 밑면적을 고려했을 때 대기가 해양보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 수송은 적도에서 극방향으로 그쵸? 일어나는 거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는 북극 쪽으로, 남반구는 남극 쪽으로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대기의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한 위도는 대략 그렇죠? 40도 부근이다. 또 정답은 5번. 지구가 자전할 때 열 대류와 전장력에 의해서 적도하고 극 사이에 세 개의 순환 세포인 헤들리 페렐 극순환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요,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해서 북극으로도 에너지를 수송하고 남극으로도 에너지를 수송을 할 거예요. 북극과 남극에서 각각 냉각된 공기가 다시 지표로 하강을 하겠죠. 하강한 공기가 이제 북쪽에서는 북풍을 타고 적도지방으로, 그리고 남극에서는 남풍을 타고 적도지방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세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전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세 개의 순환 세포가 형성되죠. 그때 극지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도지방에서의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고온에서 상승하여 저온에서 하강하는 이런 열대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헤들리하고 극순환을요, 직접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B인 페렐 순환은 두 직접 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진 순환이기 때문에 간접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겠기요. A와 C,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 되는 거고, B인 페렐 순환이 간접 순환이 되겠죠. 기본 옳지 않은 내용. 니은 비지표면 부근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그렇죠? 위도 30에서 60도에서는요, 30도에서 항항한 공기의 일부가 고위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편서풍이 불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위도가 0에서 30도니까 무역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에서 60도는 편서풍.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편서풍이 이제 부는 거고요. C 지역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불죠. 그래서 극동 무역풍, 북방부만 표현해 볼게요. 무역풍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고, 그리고 극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이런 형태로 바람이 불게 돼요. 그래서 2번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지구가 자라나지 않으면 순환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북반구에서 하나, 남반구에서 하나가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이로 인해 형성된 표층 해류로 이렇게 짝지은 것. 우선 무역풍 때 볼까요? 무역풍에 의한 해류, 북쪽도 해류가 있고 남쪽도 해류가 있죠.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는 북태평양, 북대서양, 남반구에서는 남국 순환류가 있어요. 남국 순환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편서풍에 의한 해류다라는 거.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또 흐르는 해류가 있죠. 선 강화 현상에 의해서 적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즉 난류에 해당하는 쿠로시오 해류와 또 멕시코 만류가 있고요. 또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와 카나리아 해류, 동양 강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류가 되는 거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가 되는 거죠. 1번 편서풍에 의한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는요, 무역풍에 의한 해류가 되는 거고, 2번 편서풍에 의한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는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되는 거죠. 지형적 영향을 받는. 3번 무역풍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이 되는 거고요. 무역풍에 의한 남쪽도 해류.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무역풍에 대한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 역시 남북으로 흐르는 지형적 영향을 받는 해류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 4번.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는 A, B, C, D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D는 무역풍에 의한 북적도 해류가 되고요. B는 남북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 A가 편서풍에 의한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C가 남북으로 흐르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죠. 그래서 북태평양을 중심으로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남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또 일어나는 거고요. B와 C는 동일한 위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기억 A에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다. 그렇죠.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요. B는 해수의 염분은 난류가 한류보다 높겠죠. 그래서 B보다 C에서가 낮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D는 고위도로의 열 에너지 수송량은 난류인 B가 C보다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D에서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가 아니라 편서풍에 의한 해류는 A 북적도 해류가 되는 거고요. D는 무역풍에 의한 남적도 해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1번. 우리나라 동해와 그 주변의 표층 해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A는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동안난류가 되는 거죠. 동안난류. C는 연해주 한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B와 C가 만나는 한류와 즉 난류가 만나는 이 지역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기에 기어 A는 난류, C는 한류. 용존 산소량은 온도가 낮을수록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한류인 C가 더 많아야 되겠죠.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B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그렇죠. 크루시오 해류가 되는 거고요. 디귿. 조경수역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저위도에서 형성된다. 겨울철의 조경수역은요, 북쪽의 고기압의 세력에 의해서 남쪽, 즉 저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름철은 역시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세력에 의해서 조경수역이 북쪽, 즉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조경수역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저위도에 형성된다. 정답은 4번.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고요. 북반구하고 남반구에서 각각 침강 해역이 나타나는데요. 남반구에서는 웨데레,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그린란드, 네브라도하고 그리고 또한 노르웨이에서 침강이 일어나고요. C가 가장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수가 되겠죠. C가 남극 저층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북대서양 심층수, A는 남극 중층수가 돼요. 보기 기억. B는 남극 중층수가 아니라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는 거고요.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면 밀도가 A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크다. 이런 설명이고요. 밀도가 가장 큰 해수는 남극 저층수, 그래서 대서양 수심 가장 깊은 곳으로 흐르게 돼요. 디귿.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침강 해역이 있죠. 웨데레 그리고 그린란드 지역. 따라서 정답은 4번. 전 세계 해수의 순환을 나타냈고요. A 지역은 북대서양 이제 그린란드 침강 지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래 이쪽이 남극 웨데레가 돼요.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한 이제 심층수는요,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서 쭉 흐르다가 이제 보는 것 같이 남극 저층수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남극 대륙을 쭉 따라서 이제 흐르다가 이제 하나는 이제 인도양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흐르다가요,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해수의 수온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용승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쪽 인도양하고 그리고 이제 B에 해당하는 태평양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용승한 횟수가 표층 순환과 이제 연결돼 가지고 다시 인도양을 이제 거쳐서 다시 북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큰 순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년 주기로 일어나는 순환이다. 한 번 순환하는데 대략 한 100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A에서 수온이 상승하면 침강이 그렇죠? 약화되겠죠. A는 이제 그린란드 부근 침강 해역이 되는 거고, 수온이 상승한다는 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침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디귿. 북태평양에서 B에서 해수가 침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표층으로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이 되는 거죠. 지금 인도양 여기랑 그리고 태평양 이 부분. 따라서 정답은 2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연안 해역, 동해안이 되는 거죠. 수온 분포를 봤을 때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 걸 통해서 연안 침강이 일어났고요. 연안 침강이 일어났다는 것은 먼 바다에서 대륙의 연안 쪽으로 표층 해수가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북반구 동해안에서 연안 침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보게 기억, 표층 횟수가 해안 쪽으로 이동을 했죠. 남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게 아니라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되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된 게 아니라 대륙 연안의 해수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는 소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역은 따뜻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1번. 그림은 대륙의 서해안에 위치한 A 해역이고요. 표는 A 해역의 위치,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인 이제 북풍이나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서해안이죠.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흐르고, 남반구는 반대로 바람의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대륙에서 먼 바다 쪽으로 해수가 흘러야지만 용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그러면 바람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반구에서는요, 진행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은 남풍이 되어야 되겠죠. 어느 연안 해역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 해수 밀도를 동서 방향의 연직 단면을 나타냈다. 해수의 밀도를 보면 1.0238, 1.0240, 1.0244, 즉 연안으로 갈수록요, 해수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해수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온이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수온이 낮아진다는 것은 찬 해수의 용승이 연안 쪽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바람이 남풍 계열이 분대요. 바람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남풍 계열 바람, 이제 이렇게 남풍 계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연안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해수가 바람의 진행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럼 바람의 진행 방향의 왼쪽 90도는 남반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 기억, 이 해역은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가 돼야 된다. 는 해수면 온도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죠. 용승이 연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해수의 수온은 상승을 해야 되고요. 디귿, 해안 부근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다. 그렇죠. 연안 용승에 의해서 영양염류가 풍부한 심취의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 4번. 가와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의 연직 단면을 나타냈고요. 가는 나에 비해서 따뜻한 해수가 동해에서 서로 이동하는 양이 더 많죠. 그러면 무역풍의 세기가 나보다 강한 라니냐 시기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러면 엘니뇨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라니냐, 나는 엘니뇨. 그래서 기억, 가는 엘니뇨, 나는 라니냐.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기압 차이를 보면요, 평상시에 A 서태평양 쪽은 저기압, B 동태평양은 고기압이었죠. 그러면 라니냐일 때는 A 지역이 더 저기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더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기압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고, 엘니뇨일 때는 저기압이었던 A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B 고기압이었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 차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A와 B의 기압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옳은 내용. 디귿, 나의 비해역, 즉 엘니뇨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온 약층의 깊이는 평상시보다 깊어진다. 수온 약층의 특징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엘니뇨 때를 한번 볼게요. 엘니뇨 때는 용승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요. 근데 라니냐 때는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의 두께가 굉장히 얇게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나의 해역에서 수온 약층의 깊이는 평상시보다 깊어지게 된다. 디귿. 옳은 내용이 되겠죠.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수온 편차. 수온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가.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평상시보다 관측할 당시가 수온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니까 전체적으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났네요. 그러면 엘니뇨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엘니뇨의 특징을 보면 기역 무역풍이 약하다. 옳은 내용. 남적도 해류는 약해지겠죠. 왜? 무역풍에 의한 해류가 남적도 해류인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당연히 남적도 해류도 약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한 동태평양의 연안 용숭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1번.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타냈고요.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원일점일 때가 태양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일점일 때가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겠죠. 그런데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로 됐을 때 세차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원일점에 있을 때는요,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일점에 있을 때는 태양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더운 여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교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기억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그렇죠.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 니은 북반구에서 여름에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현재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더운 여름이 되는 거고, 북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그렇죠. 더 커지겠죠. 더 추운 겨울과 더 더운 여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를 나타냈고요. A 시기와 비교하여 B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A는 이심률이 작은 시기, 그러면 원 궤도에 가까울 거고, B는 이심률이 크기 때문에 타원 궤도에 가깝겠죠.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A가 원 궤도에 가까울 때, 그리고 B가 타원 궤도에 가까울 때가 되는 거죠. A 시기와 비교하여 B 시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기억, A 시기보다 공전 궤도의 모양은 원에 가깝다. A가 더 원에 가깝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지구가 1년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요, 평균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일정한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는 크다. 한번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원일점의 위치는 어떻게 됐나요? 더 태양과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더 더운 여름이 된 거고, 근일점의 위치는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졌기 때문에 더 더운, 더 추운 겨울이 된 거죠. 그래서 연교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는 여름은 더 많아지고 겨울은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양의 차이가 커졌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 2번. 피나투보 화산 분출 전후의 기온을 기준값에 대한 편차로 나타낸 것이다. 기온 편차가 플러스라는 거는 기온이 상승했다는 얘기고,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온이 하강을 했다는 얘기죠.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하고 나서요,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즉 기온이 하강을 했네요. 그 이유는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 중에 화산재가 분출하게 되면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를 시켜요. 그러면 대기의 투과율이 감소가 되고 그만큼 지구의 반사율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표의 기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억 화산 분출 후 지구의 기온은 낮아졌고요. 기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출물은 용암이 아니라 화산재가 되겠죠. 1992년에는 1991년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 투과율이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된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지구의 열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구의 열수지는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복사 에너지 형태로 흡수를 하고 흡수한 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이제 방출을 해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1번 태양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주로 가시광선이다. 그렇죠?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대가 되는 거고 지구 복사는 적외선의 영역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아야지만 열수지를 이루게 되는 거고 4번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그렇죠. 기온이 상승을 해야 되겠죠. 지구 온실효과라는 거는요. 지표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를요. 온실기체가 흡수를 하였다가 일부를 지표 쪽으로 재복사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5번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보다 태양 복사의 흡수율이 더 높다. 태양 복사의 흡수율은요. 큰 영향을 안 받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온실기체가 지표에서 방출한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복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17번 과거 35년 동안 3월과 9월에 북극해 빙하 면적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3월이나 9월이나 공통점은 빙하의 면적이 1980년에서 1910년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빙하 면적은 3월달이 9월달보다 면적은 큰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빙하 면적이요. 빙하 면적의 감소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월이 됐던 9월이 됐던 면적이 모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빙하 면적의 감소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니은 북극해의 해수 염분은 감소했을 것이다. 예, 그렇겠네요. 왜냐 북극해 빙하 면적이 감소했다라는 거는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수의 염분이 감소를 하겠죠. 디귿 북극해의 지표면 반사율은 증가를 했을 것이다. 빙하는요. 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빙하가 녹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사율이 감소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